안녕하세요. 뉴노멀 지원사업 슬기로운 자유시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보호자편 슬기로운 디지털 가정생활 2회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회차는 온라인 장보기,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기기에 대한 내용의 교육입니다. 먼저 1교시는 온라인 장보기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 근처에 슈퍼 또는 마트를 이용하여 장보기를 하면 되는데 왜 온라인 장보기를 배워야 할까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사람과 접촉 시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장보기 또한 대중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장보기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마트에 방문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기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로 구입한 물건을 힘들게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배송, 품질, 제품의 다양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처음 온라인 장보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첫 번째,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배송되면 어떡할까? 두 번째, 계란 같은 쉽게 파손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어떡할까? 세 번째는 고기, 채소 등 신선 제품의 경우 배송 중 변질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아이스팩을 이용하거나 파손 방지 용품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장보기 어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장보기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마켓컬리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몰, 세 번째는 쿠팡입니다. 저희는 1회기 교육에서 이마트몰 회원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연결하여 오늘 배워볼 장보기 어플은 이마트몰 어플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장보기 주문 결제 기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플에 로그인, 그리고 제품의 검색, 다음은 장바구니 담기, 다음은 배송시간 선택, 할인 쿠폰 입력, 결제카드 등록, 결제, 제품 수령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업체별로 기본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되시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플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이마트몰을 검색하시고요. 사진과 같은 이마트몰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장보기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구입해볼 물품은 대파입니다. 먼저 다운받은 이마트몰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회원가입한 1교시 때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사진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메인 화면 검색창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작은 사진에 카테고리 항목을 누르시면 과일, 채소,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물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파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파를 검색하면 아래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까지 나오니 필요하신 항목을 연관 검색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대파를 검색하게 되면 다음 화면처럼 대파의 제품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가격, 무게를 잘 고려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 작은 항목에 파란색 칸
안에 있는 추천순 항목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판매량,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할인율, 그리고 신상품 순 등 희망하는 순서로 나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선택한 물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큰 화면으로 물품의 상태, 가격, 무게, 원산지,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보면 배송지, 입고일, 혜택가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리뷰를 통한 고객 리뷰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후기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리뷰는 물건을 구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를 통해 구입할 물건을 고르셨다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장바구니는 여러 물품을 구매할 때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한 번에 결제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물품만을 구매하신다면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장바구니의 제품을 담은 후에 구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은 물품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다음 화면에 여기 파란색 조그만 네모칸 안에 장바구니 모양의 빨간색 1이라고 보여진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장바구니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가 담은 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내가 담은 물품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위에 배송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송지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배송지 변경을 누르시고 변경할 배송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물품의 수량을 변동하거나 장바구니에서 물품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니 확인해 주시고요. 물품 확인이 끝나신 다음에는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옆에 사진과 같이 배송 시간, 배송 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감 표시가 된 부분은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선택 항목이 나와 있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시면 그 날짜와 시간에 맞게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배송 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다음에 계속하기를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결제 칸입니다. 결제는 신세계페이 카드, 신세계페이 계좌, 신용카드, 다른 결제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서 결제를 하면 되고요.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요청한 배송 일자와 시간에 맞게 집 앞에 물품이 배송되며 온라인 장보기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장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휴식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재생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잠시 멈춘 뒤에 휴식을 취해주세요. 휴식 후 영상을 다시 시작하려면 재생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오스크는 무인 자동화 기기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무인,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물건을 계산하던 판매원이 없어 스스로가 물건을 계산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키오스크 사용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많은 식당, 대형마트 등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키오스크의 시스템 개발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키오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ATM기입니다. ATM기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있는 키오스크 중에 한 종류입니다. 다음은 구청, 법원 등에 위치한 서류 발급기 키오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빌딩, 건물,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주는 키오스크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무인결제기 키오스크입니다. 무인결제기는 음식점, 대형마트, 평소 많이 다니시는 다이소, 이런 업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계산기 키오스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무인결제기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대로 비대면 서비스 문화가 점점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기가 급증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커피숍 등 음식점, 대형마트도 셀프 계산대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며,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오히려 더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무인결제기, 주문, 결제, 기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화면을 먼저 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형마트 또는 다이소의 경우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QR코드,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옵션인데요. 수량,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인데요. 결제는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는 결제를 마치게 되면 주문번호가 적혀있는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주문번호를 확인 후에 카운터에서 주문번호를 불러주면 이제 음식을 수령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패스트푸드, 음식점, 카페, 서류 발급기 이용 방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푸드점인데요. 패스트푸드적인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으로는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쉑쉑버거가 있고요. 네 곳 모두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과정을 알아보자면 먼저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식사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제 매장과 테이크아웃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선택한 메뉴를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옵션, 사이드 메뉴에 어떤 걸 먹을 건지, 음료는 어떤 걸 먹을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 선택이 끝나셨으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결제를 누르면은 주문한 메뉴가 쭉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메뉴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신용카드 투입구에 맞게, 방향에 맞게 카드를 넣어주시고요. 카드를 넣으시면 이제 결제가 완료되면서 이제 주문번호가 적힌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옆에 사진과 같이 저희가 450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면 여기 카운터 안내판에 450 이라는 주문번호가 나오게 되면 제품을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카페 무인결제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 메가 커피 이런 대표적인 세 곳이 있습니다. 이제 카페 키오스크 결제 방법인데요. 먼저 주문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장 내 주문 또는 포장 중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량, 그리고 옵션, 매장 컵을 사용할 것인지 개인 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고 이렇게 옵션 선택이 완료되면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문하기에서 본인이 선택한 메뉴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번호가 적힌 영수증이 나오고요.
카운터에서 주문번호를 불러주면 이제 제품을 수령하면 이제 완료됩니다. 다음은 서류 발급기인데요. 이제 구청이나 뭐 지하철에도 있고요. 아마 이런 사진에 있는 기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제 본인이 발급해야 될 서류를 화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옵션인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예로 들면 등본이 있고 초본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본인에 관한 서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문 인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문은 보통 주로 사용하는 손인 오른손의 엄지를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 지문 인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는 보통 지문의 상태가 연하거나 흐릴 때, 아니면 지문이 너무 진할 때, 아니면 지문이 중심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지문이 닳아 있거나 상처가 나 있을 때는 지문 인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다음은 세부 옵션인데요. 서류별 다양한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모두 포함하여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포함을 누르시고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선택인데요. 여기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면제를 받는 지원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자의 대상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을 누르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급 부수 결제하기인데요. 현금 결제도 되고요. 카드 결제도 되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제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출력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밑에 서류가 인쇄되는 곳에서 발급한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 발급 과정이 완료됩니다. 오늘 저희가 사진으로 본 어플의 경우에는 KT 키오스크 교육용 어플을 다운받아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어플은 앱 다운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KT 키오스크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은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직접 패스트푸드, 카페, 교통예매, ATM, 무인 민원 발급기 등 이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회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부딪히는 일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어렵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부딪히고 경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나마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